안녕하세요. 명자맘 팝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변경이 됐죠. 전에는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였는데 지금 변경이 돼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바다님, 별구름님, 세상은 넓다님, 기여미님, 이루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님께서 간신 중에 간신, 역적 중에 역적 누굴까요? 바로 윤상현이겠죠. 네. 그리고 친일 매국노 윤상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리키님 하고 부르시네요. 안녕하세요, 이루리님. 네. 오늘 리키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는데요. 예,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우리가 내란을 종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바꾼 상태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내란 종식을 위해서 꾸준하게 집회에 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집회나 이런 참여는 꾸준하게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귀하면서 마음 치유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윤석열하고 달리 윤석열은 3년 동안 한 게 없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윤석열이 3년 동안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네. 각계각층의 경제 재계 인사들도 만나고 안전점검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하신 다음에 순방에 오르셨죠. G7은 윤석열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G7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캐나다에서 그 총리가 초대를 해서 가셨는데요. 어제 떠나셨고 떠나시는 모습 봤는데요. 영부인께서 굉장히 단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핸드백도 없으셨어요. 논란을 키울 만한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그런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또 하나 뭐냐면은 김건희는 그렇게 센터 본능이 있어갖고 막 가운데로 막 삐집고 들어가고 본인이 대통령인 양 행세를 했잖아요. 근데 김혜경 영부인께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되게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볼 맛이 난다. 네, 제가 이렇게 뉴스를 재방송을 보고 하다못해 이제 종편까지 다 봐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다 봅니다. 또 보고 그래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는데 이런 세상에 와서 너무나 기쁜데요.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어제 윤석열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 기자가 그렇게 특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들 얼굴을 봐야 되겠다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진짜 정말 저 사람은 고쳤을 수 없구나. 역시 내란 수괴고 저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계엄령을 때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요번에는 리키 씨께서는 이재명 정부 2주를 맞이했는데 되게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 심정이 어떠세요? 일단 그간 있었던 일들이 전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지나가고 나서 이제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원래 내가 하던 이제 본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것을 이제 같이 유튜브 활동과 제가 하던 일들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적응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또 당선이 돼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인근에 있는 우리 동지들과 축하 파티도 함께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내란 종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만사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란 수괴가 길을 활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기현 판사, 그 잊을 수 없는 이름 세 글자 지기현 판사가 지금 하나하나 보석 허가를 내고 있고, 그러면 이자들이 내란 공범들과 내란 수괴가 지금 어떤 작당 모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딱 똑바로 뜨고서 감시해야 되고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키 씨가께서 방금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그 본업이 뭔가요? 본업은 저는 원래 밀키트를 제조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요식업자였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언론이 너무 무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잡러가 되었습니다. 네. 엔잡러가 뭐죠? 네. 엔잡러, 이제 여러 가지 다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 엔잡러라고 하고, 네. 나라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엔잡러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도 엔잡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경기가 네.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얼마 있으면 이 소득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차등 지급을 한다고 지금 아웃라인은 나왔는데, 그게 또 실시가 되면은 추석 전에 경기가 좀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밀키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돌발 퀴즈 하기로 했잖아요. 네. 돌발 퀴즈의 당첨자들께 밀키트 제가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봤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맛이에요. 닭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창 전골도 있고 오징어 볶음도 있고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돌발 퀴즈의 당첨자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잡숴봐. 네. 신유진 변호사처럼 한번 잡숴봐. 네. 그러면은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맛에 빠지게 되죠. 자, 지금도 많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방옥님, 더불어민주당님, 덕연님, 파라님, 송금자님, 이루리님, 다시 방우님까지.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네. 눈에 익은 분도 계시고 또 눈에 익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서울의 소리 명자만 팝스에 꼭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내란 종식을 끝내고, 내란 종식뿐이 아니죠. 우리가 검찰 개혁해야 되죠. 사법 개혁해야 되죠. 또 언론 개혁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있어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또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지키지 못했다라는 큰 상처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한 지지를 받으셨는데, 그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개혁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쓰시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내란 종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할 수 있는 입법에 박차를 가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에서 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내란 수괴가 잡히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법원, 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대에서 주말에 하고요. 또 평일에는 서울의 소리에서 평일은 오후 12시부터 저녁까지 국힘당 해체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대로 내가 여건이 되는 그러한 장소로 가셔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는 것으로 응원을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퀴즈를 하겠다고요. 네. 돌발 퀴즈. 그런데 돌발 퀴즈를 어떻게 하실 거죠? 우리 이제 방송 내용 중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퀴즈로 내드릴 거고요. 방송을 잘 본 분께서 나중에 당첨이 되실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방송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신 분께 요 상품, 오늘은 요 마스크가 2장 이렇게 예.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 2매씩 해서 주소랑 그리고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전화번호를 올릴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가 라지랑 미디움이 있어요. 그렇게 2가지 이렇게 마스크 2매 올려주시면 딱 2분을 정답자로 선정해서 가장 빨리 맞추시는 분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다 대상이 되십니다. 김경근님, 그리고 새우탕. 새우탕님, 강소율님도. 네, 모두 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요, 방송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은 그 일반 상식 가지고는 못 푸실 수도 있으니까 방송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이 방송에 따른 그 자막 밑에 전화번호를 띄울 거니까요. 그 전화번호로 연락처하고 주소,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신 그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요, 첫 번째 코너인데요. 현장 스케치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저번 주에죠. 토요일 날 촛불 집회를 갔었습니다. 네. 교대 9번 출구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갔는데 되게 날씨가 무더웠어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도 비가 내리듯이 땀이 내렸는데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왠지 기운이 나는 거. 기운이 나고 힘들지만 오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1번과 2번을 연달아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사진은 바로 국힘당 해체본부의 대표이신 김혜민 대표께서 그때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천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달라는 호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외국인 부부가 보이시죠? 외국인 부부께서 촛불 집회 오셔서 단지 구경만 하신 게 아니에요. 촛불 집회 시작부터 행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저기 가방이 보이면은요, 전 가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촛불 집회 오시는 국민들보다도 이 가방에 배지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압도적으로 뭐가 있냐면 세월호 배지가 있죠. 이분들이 프랑스 부부시거든요. 프랑스인들인데 부부가 한국에 10번 이상 오셨다고 해요. 와. 그리고 오늘 같은 그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예정으로 해서 20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럴 때 매번 오실 때마다 촛불 집회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이분들이
계속 촛불 집회는 시청에서 했잖아요. 예.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정보를 알았을까요? 정보 그거는 제가 여쭙지를 어. 못했어요. 왜냐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부와 사진 찍겠다고 막 여러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해서 저도 잠깐 이렇게 하고 얘기만 잠깐 했을 뿐이지. 그리고 제가 태극기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태극기 패치를 선물해 드렸어요. 패치를. 예,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시고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이 외치는 것도 잘 모르시면서 계속 외치고 피켓 계속 들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도 힘들어갖고 나오시지 않는데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가 사실은 되게 무더워서 습하고 무더워서 저도 힘들 지경이었는데 이분들은 계속 연신 미소를 띄우시면서 함께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네. 3년이 넘게 이렇게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서 해주는 저 촛불 행동도 대단하네요. 네. 촛불 행동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이끌어온다라는 건 쉽지가 않았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우리 민주진영의 여러 장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윤석열 정권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소리도 이렇게 잘 건재하게 버텨냈고 촛불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서 그리고 영상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학생 한 명이 이렇게 태극기를 흔드는 게 보였죠. 네. 이 학생 제가 너무나 이제 예뻤던 게 영상에서 태극기를 막 흔들어요. 그래서 이 학생 보니까 아니 안양에서 혼자 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빠지지 않고 매주 안양에서부터 혼자 태극기를 들고 와서 그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맨 끝에 마마님, 그 유명한 마마님인데 마마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마마님은 사실 저 촛불 집회에 매일같이 매주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가장 유명해진 이번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원회장이 이번에 되셨는데 후원회장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전에 5.18 계엄도 겪었고 이번 12.3 내란 계엄까지도 같이 겪었고 두 번 다 막았던 그런 인물로 후원회장의 적임자다 해서 이렇게 발탁이 되셨던 그런 인물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마마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하고도 많이 나눴는데 마마님은 이번 계엄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이후 촛불 집회까지도 꾸준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마님 바로 위에 보면은 아이 엄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 엄마의 허락을 득하고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저렇게 안고서 평일 집회도 나온대요. 평일 집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엄마가 나오는데 저희 한 몸도 있기 힘들 정도로 습하고 엄청 더웠어요. 힘들고. 근데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안고서 행진 끝까지 했는데 되게 훈훈한 장면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싱싱카를 타요. 싱싱카를 타다가 힘드니까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가방이 있어요. 배낭이 있어요. 근데 배낭은 또 연세 드신 할아버님께서 들고 계시고 모르시는 거예요. 서로 모르시는데 모르는 사이인데요. 가방을 들어주고 싱싱카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또 들고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들이 모여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간이 되시면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란 종식을 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의를 보고서 큰 것을 보고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은 4시에 합니다. 전국 집중 집회라고 해서 전국에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란 수계가 너무 떳떳하게
길을 활보하지를 않나. 아니 저 사람들 얼굴을 보게 기자 비키라고 하지를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지기현이는 지금 여러 그 내란 공범들을 석방을 한다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전국 집회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어떠한 서명을 받냐면은요. 지기현을 고발하는 서명을 받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조희대와 그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도 병행을 하는 게 되게 좋지만 이렇게 서면으로 받는 그 서명 고발이 굉장히 존중을 받더라고요. 제가 공수처에 가서 접수를 해보니까 일일이 이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찬찬히 설명을 해주면서 이 5천 분이 된 그 서명지를 보면서 되게 힘드셨겠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합니다 하고 제가 나왔는데요. 요번에도 제가 서명을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요. 사진 3번 올려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참수하라 이걸 하니까 참수 너무 말이 과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참수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알려드립니다. 내란죄 형법 제87조 내란죄는요. 거기에 나와 있죠.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두머리 사형이 맞습니다. 네. 윤석열은 참수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게 뭐냐면은요. 무기징역까지 가려면 이 사람이 참회를 해야 돼요. 내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부하들, 그러니까 자기가 계엄령을 내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받고 법정에 오는 모든 군인들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안고 가겠다. 이 정도를 해야지 무기징역을 할 수 있는데 이자는 지금 모든 죄에 대해서 손가락을 다른 데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자기 하나는 아무 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수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 참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 보세요.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 혐의로 12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8명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권성동, 뭐 뒷구멍으로는 뭐 이재명 대통령 좋아갖고 뭐 흠모를 하는지 이상한 짓을 하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서 계엄령을 오히려 미화시키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룰 윤상현, 그리고 나경원, 어제 그 국회에서 백선엽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화를 틀 수 있도록 이 주선을 한 나경원, 그리고 박상웅 이 의원들하고요. 그리고 이 극우 유튜버 윤석열이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유튜버들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이자들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자들이 정말로 손방망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들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서부지법도 난리가 난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일벌백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고성국 같은 경우에 윤석열과 계엄 전후로 계속 연락했던 그런 기록까지 남아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영상 3번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그 영상과 이 사진을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경찰 출석 불응하고 상가를 활보하는 윤석열이가 어제 재판에 나와 있죠. 이 재판에 나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이따가 이제 뭐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여지는 그러한 멘트도 그렇고, 그리고 지기현으로 인해서 지금
석방 예정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진우 7월 1일 날 석방 예정이고요. 자, 이진우와 여인영 그리고 김용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6월 27일 날 석방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안수 7월 3일이고요. 문상호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수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기에 보리밥집을 갓대는 둥 식당을 돌아다니고 지금 유유자적하게 자기 주변에 또 뭐가 있냐면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영상 틀어주세요.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참수, 사형이 과한 말입니까? 이자의 행동을 한번 봐주세요. 도대체 자기가 반성하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리고 또 제가 너무너무 어제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정원철 회장하고 같이 사형을 외치는데 이게 또 사연이 깊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맨 앞에 라인에 서 있었어요. 맨 앞에 라인에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극우들이 저희를 에워싼 겁니다. 에워쌌더니 경찰하고요, 법원 관계자들이 그들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앞에 있었더라면 어제와 같이 윤석열이가 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사형을 외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보게 비켜달라 이런 정말 가당치 않은 그런 막말을 하지 않았었을 텐데, 저희가 앞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우들이 저희를 에워싸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해병대원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은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월남전에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극우들이 그 노인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노병들한테 이 개병대들아, 자기의 먼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인데 30대 초반에 이 인간들이 그 노병한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서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고, 국이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그때 대한민국에 돈이 없었는데 그 돈을, 달러를 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런 역사적인 발판 위에서 있었는데 세상에 노병한테 이 개병대야 욕을 하고, 심지어는 그 노병을 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왜 폭행을 못 막습니까? 우리가 선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왜 물러나야 됩니까? 그 화면에 영상에도 보셨죠? 저희가 맨 자리에 있다가 극우들한테 둘러싸여갖고 뒷자리로 물러나서 정원철 회장하고 죽어라고 사형을 외쳤는데 그게 윤석열의 귀에 꽂히지 않았어요. 이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더라면 우리가 목소리를 냈을 거고, 윤석열이는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갔을 텐데 어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제 정보관하고 얘기를 해서 다음 출두할 때 제가 다시 갈 겁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분들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법원 앞에서는 그 어떠한 피켓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경찰이라든가 법원 관계자가 아무도 터치를 안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서부지법이 그렇게 맘대로 할 수 있었구나, 그걸 느꼈던 게, 그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분들이 쩔쩔쩔쩔 매고 오히려 우리한테 뭐 맞으시면 안 되니까 피하시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찰과 법원 관계자를 보면서 내가 목숨 걸고 가야 되겠다 다음에.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다시는 뭐 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안 받겠다, 비켜달라 이런 말 나오지 못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뜻이 맞는 분들은 꼭 다음에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채찍이 돼서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법원이라든가 이러한 경찰들, 이런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에 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영상 5번 틀어주세요. 간송 특설 때 일본군 장교였어 이 사람아. 백선엽이 국립군 사냥하던 일본군 장교였다고. 그런 내국도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내국도를 찬양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 나경원 어디 갔어? 나경원 나와라 그래. 내국도 나경원 나와. 네,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분을 토하시는 이분이 서울의 소리의 강전호 선생님입니다. 네. 네, 이분께서는 여러 현장에서 초심님과 같이 역사에 반하는 인물들, 매국노들을 찾아서 가서 응징을 하시는 분인데요. 진짜 이게 대명천지에 말이 됩니까? 나경원 씨 서울대학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울대학교면은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역사 공부가 이렇게 안 돼 있죠? 그 공부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탐욕과 자신의 그 지능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백선엽 하면은 물론 이 사람이 6.25 전쟁에서 뭐 이제 공훈을 세운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이 간도 특설대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역사에서 다 보고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의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경원 씨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 영화를 그 백선엽을 찬양하는 영화를 상영시킨단 말입니까? 정말 저는 이 강전호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있었더라면 제가 알았더라면 같이 목소리를 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신 그런 고마운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거 그냥 내 알바 아니야. 아유 쟤네들 원래 저러는 애들이잖아. 뭐 신경 써 일일이 뭘 싸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은 6.25도 치렀죠. 네. 네. 그 전에 먼저 코바야님, 삼천리 금수광사님, 이경숙님, 심충성님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6.25를 치렀지만 지금 백선엽은 용서가 안 되는 게 백선엽은 자신의 동포를 쏴죽인 그렇죠. 가뜩이나 적하고 싸워도 우리가 시원치 않은데 같은 동포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을 쏴죽인 정말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6.25 전쟁으로 공을 세웠다고 그것이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6.25 전쟁마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혼자서 그 공문을 가져갈 수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 안에서도 그 사람 과오가 10개가 있었다면 한 가지를 미화시켜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미화시키는 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번에 네. 이제 리키 씨는 내란 수계가 파면됐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를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 정말로 이 2주가 마치 윤석열의 2년보다 더 많은 네. 이런 일들을 해내셨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 촛불 집회라든가 서울의 소리 집회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되는 그 집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번에도 내란을 겪었지만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주권을 침탈당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조이대 대법원장 아니었습니까? 네. 조이대 대법원장이 우리 주권을 침탈하려고 우리의 선거권마저도 투표권마저도 없애버리려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를 그냥 낙마시키려고 수를 썼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기현도 마찬가지인데 지기현도 지금 내란 재판을 모두 일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재판을 담당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아직까지 재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내란 범들이 다 풀려나기 직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사법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 더 밝고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회에 참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채팅창에 보면은 이경숙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경찰들도 다 뭐 한 놈 이렇게 그 찍어서 고발을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안국역에서 겪어봤잖아요. 네. 지금 경찰청장에 있었던 조지호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뇌부들이 다 윤석열의 끈앞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도 경찰들 뭐 체증까지 다 해서 고발을 했지만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다 처벌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제대로 된 재판이 되지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번에 이제 한 놈만 팬다 코너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한 놈만 팬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덧붙일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덧붙일 말씀이요? 네, 아까 네네. 한 놈만 팬다 지금 들어가고요. 마지막 네네.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네. 아까 못다 하신 말씀 네. 이어서 할까요? 네, 아까 지기현 조이대만 이야기했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한 심우정 그리고 심우정. 이런 검찰들의 행태가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직무유기이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아마 내년에는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고 네. 공소청 또는 기소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계속해서 억울하고 힘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심우정, 조희대, 지기현 같은 이런 자들을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번에는 제가 한 놈만 팬다에서 다룰 인물은요, 뭐냐면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들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윤상현입니다. 네. 윤상현. 예, 윤상현은 무려 18대 국회의원 때부터 22대 국회의원까지 5선을 한 자입니다. 근데 이 5선을 하기까지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당 바꾸고 지역구 바꾸고 이러면서 헌팅을 다니면서 그 권력의 이 끈앞을 잡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 윤상현 하면은 하루를 다 얘기를 해도 못 다 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많은 그 망언집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같이 그렇죠. 네. 인천 시민으로서 윤상현이를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토록 그 인천 시민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뭐 시쳇말로 아양을도 떨면서 그렇게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막말을 굉장히 했잖아요. 네. 그것 중에서 뭐냐면은 뭐 이렇게 내가 박근혜 탄핵 때 보니까 잘못한 거 알아도 내가 탄핵에 반대를 했더니 오히려 내가 의리 있는 사람으로 포장이 되더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1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더라. 그리고 당 바꿨더니 모르고 찍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냐면은요. 서부지법 얘기를 할 때도 그 서부지법에 있는 청년들 풀어달라는 등 뭐 굉장한 망언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자료를 앞잡이였죠, 앞잡이. 네, 앞잡이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 있었으면 친일 앞잡이. 네, 제대로 앞잡이죠. 네. 그리고
어딜 가나 항상 윤상현은 계엄 이후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계엄 이후에 가장 행동대장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5번 올려주세요. 네. 이 사진 보면은요,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윤상현이 미추홀 을구의 시장이 뭐죠? 용현시장. 네, 용현시장 용현시장. 바로 옆에 건물인데요. 8층에 있습니다. 윤상현 사무실이.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이 피켓을 들고 제가 그 자리 밑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멘트였습니다. 1년이면 다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아니다.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1년은커녕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겠다 해서 제가 스스로 피켓을 만들어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제가 밤늦게까지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상현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다보기 있길래 너네 가기 전에는 내가 안 간다. 그러고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밑에 저기 근조화환 보이시죠? 네. 근조화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위트가 있잖아요. 네. 해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한테 너는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 너는 이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해서 이 근조화환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제가 있었을 때 보면 하루 종일 한 20-30개의 화환이, 근조화환이 왔었거든요. 이 문구도 봐도 되게 이제 기상천외하고 홍군형을 내는 그런 화환이 있었고요. 또 요번에는 이제 사진 6번 보여주세요. 사진 6번 보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1인 시위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윤상현 사무실에서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저를 1인 시위하는 걸 내버려뒀으면 끝났을 것을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성분이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미추홀 을구 사람인데 나 윤상현 때문에 너무나 열받아서 죽겠다 그러면서 저도 피켓을 잠시 들고 있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잠깐 들고 계세요. 그러고서 둘이 서 있었는데 서 있은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예상으로는 윤상현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신고를 했는지 아니 경찰차 우리 둘이 있는데 3대가 뜬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찰차 3대에서 경찰들이 막 내리더니 집회 불법 집회라고 그러면서 신고를 안 하고 2인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경찰서로 가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무려 100인 이상이 올 수 있는 집회 신고를 내고 아예 저와 함께 해주실 동지분들을 이제 알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처음에는 한 4-5분이 오셨고 우리 리키님께서도 물론 이제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뭐 이렇게 시청률이 올라가지는 않을지라도 리키님께서 제 안전 때문에도 더 와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때 이제 밥값도 내주시고 구독자분들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기에 이제 보시면은 몸이 불편하신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고 80대 여성분도 계셨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할만하게 보이시겠지만 눈도 엄청 내렸고요. 눈도 흩날렸고 바람이 몹시 불었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영하 이제 뉴스에서도 영하 30도 가까이 된다 할 정도로 추웠던 칼바람이 몰아치던 그 시기였는데 이 윤상현의 막말에 분노해갖고 이렇게 전국에서 지역구 미추홀 을구만 온 게 아니라 동두천에서도 오시고 서울에도 오시고 심지어는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했었습니다. 가장 추웠던 1월이었으니까요. 네, 1월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진 7번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윤상현이가 도대체 뭔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PPT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 왜 유명한 정치 평론가들 나와서 술술술술 말 잘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다 알아듣겠어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막상
저쪽 극우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 윤상현이가 뭐를 잘못했는데 윤상현이 뭐 그렇게 사퇴를 할 정도의 잘못을 했어? 왜 가서 그렇게 시위까지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근거 자료를 보여주시면 굉장히 설득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자료들을 다 갖고 왔는데요. 윤상현이가 욕먹어도 1년 뒤면 다 찍어줘. 김재섭한테 얘기를 했고 김재섭은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을 느낀다. 맨 처음에는 동조를 했어요. 예, 김재섭 의원이 동조를 했다가 김재섭 의원님 그 지역구 사무실에도 근조화환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부적절한 발언 유감입니다 라고 했던 거고, 이 가운데에 보면은요 표정이 너무 윤상현스러운 것 같아요. 예, 영어 보면은 뭐뭐스럽다 뭐시 이제 붙여서 뭐뭐스러운이라고 시어스 쉬 이렇게 하면은 뭐뭐스럽다 하는데 윤상현스러운 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천년만년 해먹을 거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그렇거든요. 전두환의 사이죠. 그리고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아주 그냥 혈육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윤상현이가 박근혜를 쳐넣은 감옥에 쳐넣은 윤석열이한테 또 그 가서 충성 맹세를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정광훈이 찾아가서 큰절을 했죠. 그리고 윤상현이가 얼마 전에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윤상현이는 막말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도대체 이자는 반성은 할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날짜를 한번 보세요. 6월 15일에 윤상현이가 뭐라고 했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그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전선을 밖으로 돌려야 된다. 이자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이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이 내란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만 염탐을 하고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진 8번 올려주세요. 네. 좀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큰 이제 이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를 띄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부분만. 첫 타이틀이 뭐냐면 세금 체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불복 논란이 굉장히 찌질한데 이자가 자기가 17대 선거운동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불복하겠다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그 찌질함을 보이는 남영희 위원장님은요 200표도 안 되는 차이로 졌어요. 근데도 소송 안 갔습니다. 근데 이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표차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불복을 했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차명 은닉 자산 상속 의혹, 이게 뭐냐면 윤상현이 전두환의 이 딸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이혼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낳은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앞으로 전두환이가 은닉 재산을 물려준 그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무성한테 취중 욕설을 했는데요. 이 욕설은 제가 차마 옮기지 못합니다. 그 김무성이 그래도 이제 그 내란당의 뿌리로 보면 무시 못할 사람인데 저런 욕설을 했고요.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자녀 의혹 제기 및 증거 논란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최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 여인과 아들의 여권에서 혈액형을 봤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외교통상부는 여권에 혈액형 기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윤상현의 말은 거짓말이다. 윤상현이 입만 열면 거짓말 잘하거든요. 이 거짓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친박 공천 개입 파문입니다. 지금 윤상현이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명태균 그 게이트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공천 개입 거기에 연루된 걸로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유상봉 후보자 비방 모의 의혹까지 했습니다. 이 이자는 제가 일일이 언급은 못하는데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한 거 여러분들 다시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요 근래가 아니라 애초에 정치에 뛰어들면서 지금 현재까지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 자입니다. 네. 그리고요. 자, 요번에는요. 윤상현 논란 사진 9번 올려주세요. 명태균이 말하는 대로 윤상현이 본부장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고 윤석열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황이 다 나타났죠. 시간상 영상 6번으로 넘어갑니다.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2년 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는 KBS가 확인한 통화 내용과 배치됩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윤상현 의원을 콕 집어 공관위원장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할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 네. 이거를 보면은요. 윤석열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윤석열이 재판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눈빛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떳떳해요. 네. 자기가 일말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 사람들의 눈빛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상 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7번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뭐냐면은요. 그 계엄령 때에 김상욱 의원, 국힘,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 오셨지만 국힘당의 김상욱 의원이 윤상현과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얘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윤상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알아. 윤석열이 그 계엄령 때린 거 잘못인 거 나 알아. 근데 정권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권력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정서와 이 안전을 다 팽개치는 인간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니키님한테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적을 것 네네. 같은데. 네, 자 아직도 내라는 ING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기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내란범들이 전부 구속 석방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한테 위기지만 그들한테는 행복이겠죠. 근데 이 지기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왜 누구누구가 나오는지 어떤 자들이 이제 석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10번이요. 네. 일단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됐던 건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기현이 풀어줬죠. 네. 그리고 김용현이 만료 임박되어 있고 여인영, 이진우, 박한수, 곽종근, 문상호. 근데 곽종근은 보석이 허가돼서 나와 있는 상태고 네. 조지호도 혈액암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김봉식도 곧 나옵니다. 서울청장. 네. 노상원 전 HID 무당으로 불리는 노상원도 만료가 임박하고 김용군까지 현재 곧 다 석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심란해요. 너무 심란해요. 네. 근데 지금 검찰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들이 지금 공소장 제대로 써서 죄를 정확하게 물었다면 판사도 판결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판사도 판결이 늦어지고 검찰도 늦어지고 결국엔 이게 다 내란범들의 소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란 이후에 이들이 풀려난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아니 상상 못했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뭔가 뭐 착착 진행이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지기현이 전부 다 탈옥을 시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쇼생크 뭐 탈출도 아니고 아니 이 자들이 어떻게 네. 풀려나는지
이제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입맞추기가 그렇죠. 가능하고 증거 인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특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1명, 2명 풀려날 걸로 예상돼서 앞으로 수사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수사의 진척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특검도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좀 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상태인데 이게 내란 잔당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일이 진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우리 그 내란범 중에 내란 우두머리에 가까운 김용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8번 보여주세요.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자,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저게 일국의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아니 너무 오만불선한데요, 진짜.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조롱하듯 네. 이렇게 네.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 불구하고 태도가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저것은 계엄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한다고 전혀 계엄과 관련 없다고 했으나 결국은 실행을 했죠. 근데 이제 걱정인 게 내란 수계도 저렇게 뻔뻔한데 김용현도 저런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런 자들이 또 저는 노상원이 너무 무섭거든요. 네. 이 자들이 나와갖고 무슨 짓을 할지 진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맞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내란범들 계속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9번 보여주세요. 사람이 들고 나기 어렵다고 말했더니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너희가 4명이 가서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잖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통화에선 심하게 화를 내면서 발로 차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해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전화만 했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이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등은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금 보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었는데 그간 침묵을 하던 이진우가 최근 5월 달에 저렇게 군사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말이 바뀌었네요. 네, 말이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죄를 감형시키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던 책임을 이 사람이 시켰다라고 이제 전가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본인의 죄가 덜할 거 아닙니까? 살아남으려고. 네. 근데 윤석열은 2월 달에 헌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명령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호수 위에 네. 달 그림자? 그러니까 이거 완전 네. 바보 보스인 거죠. 근데 네. 내란 수계야 너 스타일이 다짜고짜 떠드는 게 네 스타일이잖아. 뭐 다짜고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내란 수계 윤석열밖에 더 있어? 네가 그랬잖아. 네 양심을 흔들어, 성렬아. 혼난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한테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면. 네. 이게 이제 이진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내란범들이 균열하는 이런 모습이 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네. 네. 네, 이제 여인형 모습 한번 볼게요. 여인형 영상 10번 한번 보여주세요. 뭐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시고 이러니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출동시킨 거는 맞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시킨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무슨 지시? 쭉 말씀드린 대로 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상관이 누구냐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상관은 당연히 장관이시죠. 장관의 지시에 네. 따라서 갔다. 네. 근데 그 장관의 지시가 뭐 그냥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간 건 맞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헌재에서는 저렇게 여인형도 진실을 말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덮기가 급급한 거죠.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 부분에 있어서도 헌재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 죄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네. 저 여인형을 보면은 어깨에 별이 보이는데 참 저런 걸 똥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일반 사병들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총을 겨눌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군법 회의에 이제 회부될 거를 각오를 하고 자기네들은 국민을 지켰는데 정작 똥별들은 나와서 저런 행태를 하는 걸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수장인 내란수계 윤석열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밑에 별들도 저런 짓을 하는군요. 실제 저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이번에 대통령실 폐기하는데 대통령실의 PC랑 책상이랑 문서 같은 거 파괴하는데 일조했다는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인형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네. 전두환을 실제 액자에 걸어뒀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전두환을 공경하고 있었죠. 네. 이번에는 영상 11번 박안수 영상 보시죠. 불이익을 우려해 가명을 쓴 박모 씨는 비상 소집 명령을 받고 밤 11시쯤 계엄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졌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 진술 조서엔 박안수 계엄 사령관은 포고령 배포 때문에 바쁘게 이곳저곳 뛰어다녔고 김용현 전 장관은 상황실 가운데서 모니터로 뉴스와 작전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자정 무렵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민들에 둘러싸여 본회의장 진입이 가로막힌 상황. 진술에 따르면 이 무렵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참모들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특전사 병력들이 밀린다고 하니 병력을 증원시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사령관은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은 다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특전사 병력 부족을 전방 병력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취지였냐 묻자 박 씨는 그 부분을 검토해보자는 말씀이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방의 여단 병력은 통상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국회와 가장 가까운 경기도 고양의 1군단 예하 여단을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 외엔 사실상 아무것도 몰랐다며 내란 공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방 부대까지 국회로 보내려 했던 건 박 전 사령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입니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이 같은 검토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사나이라는 네. 그 예능 프로그램 보셨나요? 아니요. 네. 진짜 사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군부대 관련해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예능으로 군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군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예전에 김수로, 샘 해밍턴, 서경석 이런 탤런트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동안 군을 체험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네. 거기서 박안수가 나왔었습니다. 네, 박안수가 김수로와 악수를 하고 그리고 샘 해밍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격려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명망이 있고 촉망받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서울의 봄 보셨죠? 네.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이 어떻게 합니까? 노태우에게 구사단, 전방에 있는 구사단이라도 빼서 막으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방금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방부대 투입을 검토한다라고 예, 나와 예, 있었죠. 예. 전방부대 투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전방부대를 만약에 비운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네. 북한이 만약에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면 그 우리나라의 안보는 속수무책. 마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박안수는 고려를 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실제 이제 박안수가 포고령만 써서 지시를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저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결국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병력 이동까지도 관여를 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장비 차고 삼투경. 예, 네. 제가 그때 계엄령 때 그 네.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또 막 심장이 이렇게 좀 떨리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영화에서나 게임에서의 캐릭터만 봤지 실제로 제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공포스러웠죠. 네. 자, 이제 영상 12번 문상호 영상 한번 보시죠. 30명 모두 그 다음날 성관이로 가려고 했나요? 일단 지시받은 인물은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침에 내가 20명 대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왜 부인을 했어요? 그 20명이라는 그 장소를 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교 모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규모가 사실 20명 규모라고 내가 그랬는데.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라고 얘기를 정정을 해야지. 전혀 딱 잡아떼고 말이야. 정보사령관 왜 그래요?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오전에 내가 이런 질문했을 때 다 부인하더니 지금은 또 인정하고. 제대로 답변하실 그 기회를 안 주셨고 그때는 팩트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럼 이거 말고 또 어떤 임무가 있었어요? 서로 미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후임인 김 몰라요? 그 사령부저 인원입니다. 그렇죠. 정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노성원 동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보사에서는 점조직으로 한 35명 규모의 소령, 중령, 영관급들을 결사대처럼 사조직으로 구성을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령관도 정보본부장 상급자를 경유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또 사령관도 마찬가지 밑에 정상적인 계통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지난번에 불핵 요원 누출이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도 지금 또 이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상을 보시면은 김병주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HID 20명을 네. 어떻게 투입했냐, 어디에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투입시켰죠 하면서. 근데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제 알고 보니까 HID 20명이 아니라 30명이다. 규모가 달라서 다른 이야기를 한 거다. 나는 그 부분은 모른다. 이게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숫자 노름하는 말이야, 것처럼. 방구야, 네. 정말. 그러니까 20명이든 30명 아닙니다. 20명이 아니라 30명입니다라고 이다라고 이야기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나서 질문을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숫자 놀이를 하고 장난한 거죠. 아닌데 7명인데 8명이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 가지고 그것도 신성한 국회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뒤에 박선원이 미끄러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하자. 나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예전에 소령 때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소령이면은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준장, 소장, 중장. 정보사령관이 중장이거든요. 네. 별 3개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이 계급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간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노상원에 대해서 소령 때 한 번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변명을 하는데 실제 이제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죠. 진짜. 롯데리아에서 만났다고. 어쩌. 네. 결국 지금 이자들이 모두 이렇게 뻔뻔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란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제 죄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지금 다 풀려나게 생긴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영상 13번에서 이 소리를 직위원이 들어야 합니다. 13번 틀어주세요. 지금 또다시 직위원의 국민 기만을 그저 바라만 본다면 언제 어느 때 또다시 투태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크게 열고 반드시 예, 척결을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위원이 지금 너무 큰 과오를, 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빨리빨리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다시금 그래 이제 국민의 뜻을 전달을 해서 이것을 막아야지. 안 그러면 이자들이 다 나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노상원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번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퀴즈. 아, 네. 이 지금 퀴즈에 대한 내용이 거의 우리 마지막 영상 쪽에 정답이 있었는데요. 네. 퀴즈가 2가지 나갑니다. 댓글로 우리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첫 번째 남겨주시는 분이 당첨자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 퀴즈는 우리 박안수 사령관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남겨주신 분이 당첨자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남겨주신 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회동했던 그 햄버거 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 참여해 사이에 주시면, 네. 그 댓글을 한번 네. 읽어볼까요? 장원님, 네. 국민주권시대님, 왕눈이 형님, 설매TV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장원님, 두 번째, 롯데리아. 네, 두 번째 퀴즈. 네, 퀴즈의 네. 정답 나왔고요. 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이 안 나오네요. 네, 첫 번째 모르시나요? 첫 번째 정답자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일단, 네, 다음 예, 말씀해 주세요. 넘어가는데요. 예, 제가 이제 전화번호는 이 영상 이제 업로드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 어땠나요? 저번 주에는 이제 장교님하고 함께 했었고 오늘은 니키의 사회를 보는 시선에 유튜브 니키님하고 함께 했는데 굉장히 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알지 못하는 군체계 같은 경우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예,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나 모르겠어요. 제가 끝나고 좀 더 부탁드려서 계속 같이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요, 출연진이 한 번 더 오시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정원철 회장께서 오셔서 예, 그간에 왜 최수근 해병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그 생계도 다 던지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오늘날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출연하셔서 예, 저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예,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그 리키님 어떠셨어요? 아, 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 그 전에 장원님이 진짜 네, 사나이. 장원님이 정답을 다 1번, 맞히셨어요. 2번을 다 맞히셔서 네, 네. 드리게 생겼네요. 네. 근데 우리가 두 분한테
이게 선물을 많이 드리고자 하는 이벤트라서 네. 장원님은 하나, 그리고 호바야님이 당첨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제가 항상 프로그램의 제일 마지막 영상은 좀 특이한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이 돌발 뉴스 같은 그러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힌트는 뭐냐면 저희가 윤상현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마이크 설치를 하고 윤상현 사무실을 향해서 계속 왜 당신이 사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목청껏 소리쳤는데요. 그것을 본 윤상현 사무실의 직원이 우리를 향해서 한 행위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 네, 네.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입니다. 여러분들 두 눈 동그랗게 뜨시고 보시면서 저희는 여기에 인사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